경계를 갖고 있습니다. 경계. 이 경계가 뭐냐면 생각의 경계가 있어요. 우리가 사고의 경계. 사고의 경계는 뭐냐면 요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CR적인 부분에서만 묶여서 생각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CR의 경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NCR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NCR을 믿지 않고 NCR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사고의 경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토요일인데 내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책을 읽거나 내가 또는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공부를 해야 된다. 자기 개발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나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행동의 경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내하고 맞는 사람만 나는 사귀어야 돼. 그래서 내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사귀면 뭐? 불편해. 이건 뭐냐면 다름을 틀림으로 볼 때 우리는 불편해지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인간관계에 뭐를 갖고 있나요? 경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좀 확장해서 보죠. 우리 주변에 우울증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우울증 참 심각하죠. 더 심각한 건 성인들 우울증이 더 심각해요. 실제로 많이 안 드러나 있을 뿐이지. 우울증은 뭔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계입니다. 이 경계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안 만나려고 경계를 칩니다. 경계를 치는데 이 경계를 점점 좁혀요. 그래서 내가 그 경계 안에 있을 때 나는 편안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혼자 조용히 있으려고 계속 숨어 들어가는 거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불편하거든요. 그럼 내가 뭐 안에, 마음에 뭐? 이미 경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 경계 안에서 나는 편안함을 가진다면 그걸 우리는 안전지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안전지대 사이즈가 얼마만한 크기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안전지대 사이즈는 이거예요. 나는 토요일날 집에서 쉬어야 되고 일요일날 TV를 봐야 되고 그냥 커피 한잔 마시고 쉬어야 돼. 이 삶은 우리가 그 안에서만 편안한 내 삶의 안전지대다 이 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내가 새로운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또는 어떤 뭐 자원봉사 다른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건 뭐야? 내게 불편함을 주거든. 귀찮거든. 그래서 나는 그걸 안 해. 안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삶에 경계를 갖고 있고 그 경계 안에서 집에 쉴 때 편하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뭐를 가져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의 경계를 확장할 수 있어요. 경계를 확장하고 넓히는 것을 내 삶의 안전지대를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실제 전체 세상을 못 만나요. 세상의 아주 단면의 한 퍼즐, 작은 조각을 만나면서 이것이 삶이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계예요. 아까 우주가 어디에 있다고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내 마음에 있겠죠. 그러면 내 마음의 경계를 확장한다는 것은 내가 더 많은 세상과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난다. 그래서 내가 안전지대를 확장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가능성과 잠재력 다 갖고 있다면 NCR적인 걸 이것과 다른 세상과 뭐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 갖는 거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감이 정체성이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경계와 안전지대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계를 확장하고 내 안전지대를 넓힐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이 마음, 멘탈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경계와 안전지대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여러분들은 이 사각 전체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안에 또 다른 마음이 하나 생겼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분아라고 합니다. 분아. 내 자아가 쪼개졌다 해서 분아라고 합니다. 이 분아가 심화되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분열을 우리가 옛날에 정신분열증이라고 하죠. 요즘 조현병이라고 이름 붙이는 게 이 분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열이 더 심화되면 나중에 뭐냐면 다중인격으로 갑니다.
그럼 이 내 마음 안에 또 다른 내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떤 충격을 받았거나 외부의 자극이 심하게 팍 들어왔을 때 나는 내 자신이 지금 이거에서 대항할 힘이 없고 못 견뎠네. 그러면 내 안에 뭐냐면 또 다른 내 마음을 하나 만들어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아주 긍정적인 거예요. 내가 이 제품을 지금 살까 말까 100만 원짜리인데 살까 말까는 뭐냐면 내 사는 마음 안에 안 사는 마음도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원래는 좋은 의도예요. 그냥 무턱대고 사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거 한번 검토해보자. 내 월 수입은 얼마고 또 저번에 아니 할부금 내고 있는데 꼭 지금 사야 돼. 좀 기다려볼까? 이 분화 과정을 거쳐서 이 분화가 통합이 될 때 우리는 건강한 멘탈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통합이 못 되면 분화된 게 통합이 못 되면 이건 내 안에 이러한 경계가 형성되어 버린다 이겁니다. 그럼 이 경계는 어떻게 되어 버리냐면 내가 여기서 어떤 정보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쫙 통과되어 줘야 되는데 여기에 이 경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 빛이 뚝 가다가 여기서 뭐 굴절돼서 옆으로 튕겨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현상에서 내가 어떤 이상한 반응을 나타내거나 히스테리를 나타내거나 과민하게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이 경계가 삐뚤어진 경계, 경직된 경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경계는 외부의 어떤 자극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거예요. 이 경계가 없으면 우리는 나를 못 지킵니다. 경계가 없으면. 그래서 경계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경계가 너무 경직돼서 굳어버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단절돼 버린다. 콘크리트로 딱 절단 완전히 차단돼 버리면 이건 내가 고립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계는 가지고 있대. 이 경계에 뭐를 많이 만들어 넣어야 될까요? 창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경계에 대문을 만들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경계는 갖고 있대. 필요한 건 더 받아들이고 또 내가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건강한 경계고 그게 내 안전지대 안에서도 계속 이 경계는 소통할 수 있는 경계를 가져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소통하지 못하는 경계 이건 내 자신을 고립 상태로 갑니다. 반대로 경계가 완전히 없는 상태는 아주 위험하죠. 이건 뭐냐면 자신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 어떤 경우로 예를 들 수 있냐면 그래서 엄마가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되게 아파요. 자, 엄마가 아픈데 이 딸이 엄마를 간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아픈데도 또 아빠는 엄마를 무시하고 엄마를 돌보지도 않고 가정에 정신경도 안 써요. 그러면서 맨날 집에 오면 싸움하고 뭔가 부수고 폭력쟁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때 이 딸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 상태가 되나요? 엄마를 지켜야 된다라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서 뭐냐면 엄마와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면 단단하게 엮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융합이라고 그래요. 융합. 융합은 경계가 사라진 상태에서 들어오는 게 융합입니다. 내 경계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게 융합이죠. 그러면 나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즐겁게 막 놀다가도 뭐냐면 이 내 마음 안에는 뭐냐면 엄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융합된 게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기쁜 상황에서 기뻐해야 되는데도 이렇게 얼그러지는 상을 만들면서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내 경계가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융합됩니다. 많아요. 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나는 부정에 융합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이미 연합관계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은 나도 모르게 부정에 융합되거든요. 내 경계가 없어지거든. 이 경계는 가족이나 아주 제일 친한 어떤 친구,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연인 간에는 이 경계를 내 스스로 없어요. 그래서 그게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스승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계가 형성된다 이 말이에요. 자, 경계 안전지대 여러분들은 이 경계를 건강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아, 쟤가 내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쟤는 왜 저래?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 모형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서로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냐면 그 다른 대상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랬어? 계속. 그래서 나는 네가 미워. 꼴도 보기 싫어. 계속 뭐냐면 상대가 변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더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더 어리석은 사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사람이 어리석은데 더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바뀝니까? 자기 힘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꿔요? 자기가? 못 바꿉니다. 그런데도 세상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안 바뀌지는 건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필터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 모형을. 그래서 누구는 어떻고 우리나라는 어떻고 사회는 어떻고 계속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합니다. 초점이 뻥뻥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사람이고 더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죠. 내 자신을 바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왜? 다른 사람과 세상은 통제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다른 사람과 세상은 절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통제하려고 하고 있거든. 근데 내 자신을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바꾸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겁니다. 자, 제가 이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상태에서 보니까 내 수준이 지금 낮아요. 그래서 다른 세상이 더럽고 지저분하게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고 온갖 비난의 대상이에요. 다른 사람도 서운하고 싫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100번 써도 나는 더 상처가 받습니다. 내게 돌아오는 것은 부정밖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내 자신을 채워서 내 자신이 변화돼서 이만큼 올라오니까 어떠냐고 하니까 아까 밑에서 이렇게 봤던 그 사람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까 봤던 그 안 좋던 세상이 이렇게 긍정적인 게 많이 있네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 포인트죠. 나를 바꾸는 순간 다른 사람과 세상이 다르게 봅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변하고 나니까 내가 뭐를 가지냐면 파워를 가지더라는 겁니다. 힘을 가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에너지잖아요. 이걸 가졌을 때 다른 사람과 세상은 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내 마음이 항상 뭔가 꼬이고 불편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른 사람과 세상을 자꾸 바꾸려고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내 차원을 실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내 상태로 만들지 않고는 세상과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를 먼저 바꾸라. 내를 바꾸면 다른 사람과 세상은 바뀐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세상이 바뀌면 그 바뀐 그 사람과 세상이 나에게 무한한 기회를 준다 이겁니다. 이게 멘탈의 원리예요. 제주도와 부산은 분리되어 있나요? 연결되어 있나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응? 확실하냐고?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데? 어떻게 떨어져 있는데? 아니, 그 섬이 어쨌는데 육지하고 뭐 어떻게 분리되어 있냐고? 바다로 분리되어 있나요? 그럼 바다가 연결되어 있잖아. 잘 보세요. 육지와 제주도는 바다 물로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물을 다 드러내면 어떻게 되는데? 땅으로 연결되어 있지. 제주도하고 밑에 우리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드러나 있는 걸 우리는 CR이라고 했잖아요.
CR로 보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원을 달리해서 위의 차원에서 보니까 제주도와 부산은 물로 연결되어 있고 또 뭐 바닥에 땅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하늘로 뭐 비행기로 연결되어 있고 물 위로도 배하고 연결되어 있고 각종 전파로도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게 뭐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당신 생각이 틀린 거예요. 틀린 건 아니죠. 다르죠. 달라요. 선생님은 그게 선생님이 여태껏 갖고 있었던 내 사고의 경계였다 이 말이에요. 경계. 우리는 그만큼 고정화되어 있는 지식 체계가 들어와서 나의 세상 모형을 이렇게 경직시켜 놨어요. 자, 다시 보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38선에서 남북한에 군인들이 치고받고 하다가 총을 쏘았어요. 그래서 양쪽에 3명이 죽었어요. 근데 위에 지휘관들이 회의를 해봐. 야, 이 더 이상 확전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멈추자 해서 자제했다면 그 전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국지전이라고 합니다. 국지전. 한 부분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근데 야, 화나는데 우리 대포 쏴, 미사일 쏴, 핵폭탄 팍팍팍 와서 전체 다 싸우면 뭐 이걸 우리는 전면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간관계든 모든 세상의 원리는 모든 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의 사고의 체계가 달라집니다. 어느 것도 분리되어 있지 않다. 연결되어 있다. 이걸 우리는 비국소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외워놓으세요. 비국소성. 비국소성은 모든 것은 서로 뭐? 연결되어 있다.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이렇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제가 선생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을 내가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선생님도 저를 존경한다면 우리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 안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오늘 우리가 교육 끝나고 헤어지지만 제 아는 친구의 딸이 이 선생님하고 또 친구예요. 그렇다면 그것도 또 연결되어 있잖아요. 드러나 있는 분리와 실제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은 다 뭐 돼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아까 나를 변화시키게 되면 변화된 내가 보는 세상과 다른 사람은 다 달라 보인다. 또 나의 변화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할 수 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 뇌는 뉴런이 몇 개? 우와, 똑똑하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이제 이 선생님 마음에 우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그리고 제주도와 부산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뇌에 김우주네, 김우주. 아, 김우주? 이름 바꿔야겠어. 아, 이름이 우주예요? 아, 우주 이쁘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럼 우리 마음을 보자고. 마음을 자 보세요. 1000억 개가 넘는 이 뉴런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제가 볼게요. 선생님 초등학교 어디에 나오셨어요? 고향은 어디신가요? 부모님도 고향이 사기통이신가? 남해. 또 남해 한번 가봤어요? 제가 몇 마디 말을 물어보는데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분의 뇌에 들어있는 그 기억들을 제가 덜추어내려면 질문을 통해서 끄집어내면 무궁무진해요. 저는 제가 강의를 하면 3박 4일 동안 밥 안 먹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학습하고 경험한 모든 게 제 뇌에 다 들어있는데 이게 분리되어 있을까요? 연결되어 있을까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1000억 개의 뉴런이 시냅스 통로를 통해서 뭐냐면 전기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정보가 아직 교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만약에 충격적인 폭력을 당했다. 그러면 그게 내 안에 뉴런에 저장이 됩니다.
충격적인 사건은 내 안에 정서적인 감정이 함께 연합돼서 딱 들어와요. 그럼 이게 그 하나만 독립돼서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1000억 개 넘는 이 뉴런이 수많은 연결을 만들 때 서로 거기에 전기적 신호에 이 정보들이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 같이 깔려 들어가요. 우리가 그 충격적인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나는 30살인데도 10살 때 내가 정서적 충격적인 사건 그걸로 인해서 그때의 그 충격이 지금 30이 된 이후에도 남아있어서 그 과거에 묶여있다면 이걸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이 현상은 뭐냐면 우리의 뇌에 그 과거에 20년 전의 그 사건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뇌의 전체 연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존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존재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몸은 몸에 다 비슷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있는 이 연결들은 각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는 건강할 때 내가 예방을 하고 트레이닝해서 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이미 심리적인 질환이 온 상태에서 내가 치유하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몸하고는 달라요. 왜 힘드냐면 이 연결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수백 조의 연결을 만들고 있거든. 어쨌든 지금 내가 온전한 내 상태를 못 만든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연결이 잘못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우리 뇌는 하나의 뉴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뉴런 하나를 탁 끄집어내서 요걸 만약에 레이저로 탁 비춘다면 그 1000여 개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가 이 하나에 다 들어있을 수 있어요. 왜 가능합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다는 건 정보가 한 곳에 고여 있다는 게 아니고 뇌에 계속 떠다닌다 이 말입니다. 서로 조합을 만들어가면서. 그래서 이 하나의 뉴런의 전체 뇌 정보가 다 들어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홀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홀로그램이 뭡니까? 여기에 레이저를 쏘아서 큰 공간에 이게 실제 있는 것처럼 비춰줄 수 있는 거. 그건 뭐냐면 이 안에 이미 다 있는데 이걸 빛을 비추는 순간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내 수많은 기억들이 내 마음의 상태를 뭘로 빛을 쏴주는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레이저, 어떤 마음의 레이저로 빛을 쏘는가에 따라서 그 1000여 개 들어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중에서 먼저 빛에 비추어진 게 떠오르는 거예요. 빛에 비추어진 게.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긍정적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뭘 쏘고 있느냐면 긍정적인 레이저 빛을 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정적인 걸 느끼고 있다면 부정적인 걸 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울함을 느낀다면 우울한 레이저 빛을 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빛을 쏘는가에 따라서 나는 내가 원하는 빛을 만들어낼 수